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대부분 위원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국감이 여론에 미친 영향 혹은 구도에 미친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인지코리아 박시영 대표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휴먼앤데이터의 오랜만에 이은영 소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총선 때 연속으로 출연하시다가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자, 우선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국감에 등장했던 내용이 아니라 국감 자체가 여론에 미친 영향을 총평하자면 어떻습니까? 일단 뭐 리얼미터나 갤럽이나 정례적으로 좀 발표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국감 직전 조사와 그러니까 10월 초와 지금 조사를 비교를 해봤더니 리얼미터 조사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에 큰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국감 기간 동안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크게 바뀐 건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시간이 아니었고 윤석열의 시간이었다. 총평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야당 이슈를 못 만들어냈죠. 예. 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에 좀 빠졌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그나마 국민의힘 낙폭을 좀 줄여주는 효과 그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리얼미터 조사를 그 일일 데이터 발표된 걸 봤더니 윤석열 총장이 아니었으면 더 떨어질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흐름상 안 좋았죠. 국민의힘이 계속. 그 당 지지율하고 정당 그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은 좀 그 조사 기간마다 차이가 있었거든요. 같이 올라간 데도 있고 같이 떨어진 데도 있고 엇갈린 데도 있는데 어느 기간이든 하여간 그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 하락했다는 거. 예. 그러니까요. 국민의 야당의 시간인데 야당이 포인트를 못 얻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아마 여기에 관심이 모아질 텐데 목요일날 이제 윤석열 국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목금토에 조사했던 전국 지표조사라고 여론조사기관 네 곳이 했던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효과가 반영된 거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3일간 했으니까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도 그 전과 비교하면 2주 전하고 동일하게 49%도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양당 간의 격차도 14%포인트 차로 35대 21, 14%포인트 차로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신 나왔습니다. 거는 MBS.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윤석열 효과는 지지도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반등을 시키거나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그 가장 정점이 목금토였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지층의 어떤 뭐랄까 응집력, 국민의힘의 그런 부분들은 강화되었을 거로 보여지지만 그게 이제 확장력 측면에 있어서 다른 지지층을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측면의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날 시청률이 윤석열 총장 국감 때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0%대라고. 네, 그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진보보수 양 지지층이 다 왔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무슨 말 하나 그리고 싶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서 뭐 당청 지지율도 영향을 지금 받는 상황이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향후 지지율 혹은 뭐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여부 등등이 지금 뭐 공수처라든지 검찰 개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대선 주자로서 그리고 검찰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점에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죠.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자면 하락은 막았는데 네. 다른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약간 하락이 됐고 민주당 지지율도 약간 하락이 됐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 추세였던 걸 막긴 막았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구도를 크게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악재가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국감도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독감 백신 이런 사망자가 속출했던 악재들이 있었는데 큰 흐름으로 보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부 안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권력형 게이트라라고 사모펀드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좀 해명이 이루어진 측면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지지율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구도는 변화가 없고 윤석열 총장 개인 지지율을 아마 물으면 올라가지 않았을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총장이 지난 7월 달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RN서치 조사에서 한 15%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점 떨어지면서 한 10%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갤럽 조사에서 거의 3%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난 10월 초에 경향하고 한국이 조사한 거 야권만 놓고 볼 때는 그때 이제 그 추미애 장관하고 좀 대치가 있었던 상황인데 24%로 1위를 했거든요. 야권 지지자. 네네. 야권 잠재주자들 중에는. 네. 그 7월 달이 정점이었습니다. 7월 10%대 이제 한 중반까지 네. 올라가다가 8월, 9월 들어가면서는 조금씩 네.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정권과의 대립각이 서야 네. 특히 대통령과 혹은 구체적으로는 추미애 장관과 대립각이 서야지 이제 눈에 띄게 되는데 그런 이슈가 별로 없었다 보니까 네,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매달 마지막 주에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뭐 지난달보다는 좀 반등의 계기가 바로 국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오르지 않았까 노출이 엄청 싶습니다. 많았어요.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제 현직 법무부 장관을 들이받았다. 네. 이런 측면에서 시원하게 생각하는 야당 지지자들이 있을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야당 잠재 후보군들 중에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무게로 저울질할 만한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번 국감 때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는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김도국 의원의 질문에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좀 천천히 그렇죠. 퇴임하고 나서 검사라는 단어 생각해보겠다. 때문에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퇴임 이후 정치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급작스럽게 어제 오늘 쏟아진 보도는 야권에서 지금 들떴다라는 식의 보도 실제 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언론이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야권 주자가 지금 부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윤 총장을 퇴임 이후에 영입해서 네. 야권의 주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일단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준비된 어떤 치밀한 전략하에서 임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세 가지로 좀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수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정면으로 네.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 식구들의 결집을 좀 도모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본인의 책임이라든가 유감 표명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함구했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뭘 사과하거나 유감하면 그것만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부인했고요. 세 번째로는 본인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제한이 별로 없으니까 본인이 주도하는 느낌, 장악하는 느낌을 좀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보수여 나를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문제가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고 측근들 연루돼 있고 본인도 옵티머스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책임을 다했느냐 이런 어떤 비판들도 있거든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퇴임 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과연 임기를 채울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퇴임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보수층이 본인을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 봉사 발언 이후에 김도우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그 방법에는 정치도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글쎄요. 그건 뭐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정치 부분에 대한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의 길 또한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보수층한테 어떤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그 국민의힘 보수야당에게 이게 좋은 건가요? 여론조사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양날의 검일 가능성이 어떤 크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네. 보여지는 약이 될 경우와 독이 될 경우를 구분해서 국민의힘으로 만약에 예. 들어가서 이제 국민의힘 안에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뭐 약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네. 윤석열 총장의 그간의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금태섭 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제3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무소속을 할 조금 더 가능성도 큽니다. 있고. 그러면 지난번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41% 득표했지만 나머지 두 후보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 합치면 45% 득표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권 분열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또 재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입당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입당하지 않으면 자기 정치를 하게 되면 한마디로 독이 희망 될수 있는 고문이죠. 왜냐하면 단기에는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볼 때는 우리 쪽으로 올 거야라는 어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지지율 높은 분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희망적인데
과연 실제로 대선에 뛰어들 거냐 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검찰 이슈 말고 다른 국가 의제에 대해서 과연 준비돼 있느냐. 정치 경험이 일천한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도 많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잠룡들 나머지 후보들이 뜰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차단되기 때문에 원희룡, 오세훈, 유승민 뭐 이런 분들을 좋아했던 분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웃음을 띠는 사람이 한 분이 계시죠. 장 외에 있는 홍준표 대표. 홍준표 전 대표는 바로 사나이답게 던지고 나와야지 그게 뭐냐. 정치판 깔아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홍준표 전 이야기하는. 대표는 왜 이렇게 반갑어요? 본인 스타일이 가장 맞고요. 윤석열이. 그다음에 본인 선배 검사 아닙니까? 할 얘기도 좀 있고. 그러니까 화끈한 스타일에 있어서 두 분이 좀 비슷한 케미가 측면이 좀 있기 맞죠. 때문에 네. 같이 뜰 수가 있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윤석열을 상대할 사람 홍준표 나밖에 더 있지 않느냐. 둘 다 장애 인사다 보니까 예. 같이 좀 이렇게 케미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 저는 사실 청문회인 줄 알았어요. 국감이 아니고 그랬는데 그 메시지 전반적인 톤을 보면은 명분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내가 정말 끝까지 파헤치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다. 이걸 계속 강조함으로써 그 야권 지지층에게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인간적으로 고뇌하는 저는 약간 그 영상 볼 때 울먹이는 것도 조금 느꼈거든요. 그래서 설마 약간 찔끔 나온 듯한 느낌이었는데 물 마시다 뭘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계속 어필을 하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택수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지대 쪽에서 어떤 자기 입지를 더 키워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부가 곤욕스러운 게 나머지 아까 오세훈, 원희룡 이런 분들이 유승민 이런 분들이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정말 내부에서 화난 목소리가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도된 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내년 여름까지 임기가 있는데 그 긴 기간 동안 당내 주자들이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큰 캡을 스스로 씌우는 그런 환호를 왜 하는 걸까? 잘 그래서 이해가 안 홍준표 가는 전 대표가 예.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와라. 지금 빨리 나와라. 너무 늦게 나오면 우리한테 좋지 않다. 홍준표 전 대표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짐작하냐면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으면 다른 주자들의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어쨌든 그중에 토론회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토론회 들어가면 자기가 잡는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하기 쉬운 후보이자 후배이다 이렇게 아니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 정도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머지 분들이 비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아까 경향하고 한국 그 조사 결과 보면 윤석열 총장 24%, 홍준표 후보가 2위예요. 13%, 오세훈 후보 같이 13%거든요. 그리고 안철수가 12%. 이런 순이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맞상대 할 수 있는 지지율 상으로 승산이 보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홍준표. 기회가 왔다.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 국민의힘에 언젠가는 입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있겠죠. 계속 입당을 시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의 이 잘 모시겠다라는 뉘앙스는 오지 말라는 얘기로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을 뭐 애증의 관계겠죠. 검사 후배이기도 하고 오면 안 되니까 나오지 마 이런 뜻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오히려. 아니 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이제 다만 시점상 너무 늦게 나오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나올 건 빨리 나오고 빨리 나오지 마 이런 뉘앙스를 그러니까 그 읽었습니다. 뒤에 나올 거면 빨리 나오고 네. 그렇게 늦게까지 퇴임까지 기다릴 거면 나오지 마 이런 말이야. 저는 윤석열 장사를 오랫동안 하실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자꾸 김종인 흔들기 이런 부분들이 당내에 있는데 이게 오히려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 지지율은 오른 건 없고 윤석열만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심력이 강화되거든요. 거기에 홍준표 전 대표도 밖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의 구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원심력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네. 장재현 의원도 평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야권 후보들 중에서 검사 출신 대선 주자가 지금 이제 황교안 전 대표까지 3명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원희룡 지사도 그렇죠. 검사 네 출신이죠. 네, 총 4명인데 예. 이게 이제 검사 출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정치를 경험한 사람은 원희룡하고 홍준표 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정치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황교안 대표도 정치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짧게. 그 좀 너무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원내 들어간 적이 없고. 짧게 한 사람들은 황교안 같이 된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홍준표. 네, 그래서 계속 대표 나오라고 입장에서는. 띄워주는 거죠. 아니 그리고 토론회는 웬만해서는 홍준표 대표를 이기기는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자신이 토론회 때 윤석열 총장이 1위인데 본인이 2위인데 머릿속에서 지지율로는 현재 지지율로는 이제 1위를 가볍게 제치는 토론을 보여주면 본인이 2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아니, 생각이 지금 윤석열을 약간 오늘은 계속 야당 대선 잠재 후보를 얘기하는 윤석열이 시간입니다. 계속 홍준표 전 대표가 거론하기 시작하면 아까 했던 원심력이 계속 강화됩니다.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힘이 약화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복당에 대한 요구가 커질 거고, 그럼 본인도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큰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야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대선 후보급을 갈 거냐, 중량감 있는 후보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참신한 후보를 선택할 거냐 예. 고민이 있는데 지금은 참신한 후보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세훈과 안철수 이 두 분은 예.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대권 후보로도 거론이 되거든요. 두 분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안 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네. 이야기는 했지만 윤석열이라는 강력한 총장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물론 본인이 뭐 대권을 선언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읽혀짐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선택지가 그러면 서울시장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촉발시킬 것이다.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 국민의힘 두 분이 지지율이 오랜만에 공감했네. 네, 자주 공감해요. 전국 지지도도 서로 의도적으로 그렇지만 악몽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뭐 네. 아까 캡이란 표현 쓰셨지만 캡 역할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데 좀 네. 저항선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당내에서 뭐 김선동, 오신환, 지상욱 전 의원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김용태 전 의원도 있고요, 나경원 전 의원도 있고. 주목을 못 받게 되죠. 네, 그러면. 일단 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게 지금 그 당 지지율을 전 갤럽 조사로 봤는데요. 전국 국민의힘 지지가 전국이 한 17%고요. 현재 그 서울에서 지지율이 19%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시너지를 지금 리얼미터로는 더 나옵니다. 예, 좀 더 나오긴 하는데 시너지를 지금 잘 못 내고 있는데 이번 특히 국감에서 그 국감에서의 가장 큰 야권의 패인이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 계속 국감하는 그 기간 직전에 그 우리 당에는 후보가 없다는 발언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내에 어떤 약간 균열을 가져오면서 이 좀 제대로 된 국감에 힘을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시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야권의 전략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정당 지지율도 전화면접조사와 ARS 조사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죠. ARS는 거의 붙어 있고요. 전화면접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우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닥 민심은 부동산 뭐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민주당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 경쟁력이 좀 낮더라도 선거 전략상 원외 인사들, 전직 인사들을 출마를 시켜서 당선시킬 수 있다. 그래서 쉽게 그게 얘기하면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뭔가 당선시키면 본인한테도 오히려 길이 열릴 수 있다, 대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 있어서 저는 뭐냐면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경연을 치르겠다 이야기는 했지만 이 시점이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안철수, 오세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빨리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꾸 이제 중도를 겨냥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략이 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 지지층의 그 당 지지층의 결집을 더 높여야 되는데 올라가려는 시점에서 자꾸 그 힘을 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왜냐하면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점지한 후보가 그렇게 서울시장 하려고 후보로 가야지 예. 본인의 점지 없이 후보가 튀어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 같아요. 결정적으로는 그러네요. 패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일종의 정치적 자해 아닙니까? 우리 그쵸. 당에 후보가 없다는 얘기를 예,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불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자기가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온 대선을 거죠. 예. 네. 근데 대선은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니까 네. 그게 그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또 스스로 캡을 씌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당에 후보가 없어? 인물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말의 뜻은 내가 직접 고르기 전까지는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거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힘을 얻으려면 11월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려야만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김이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번- 이제 당의 혁신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로만 반사이익을 거두어서는 한계가 있고 당의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동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잘 안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고민이 그게 깊어질 것 이번 같습니다. 국감에서 그 동력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이번 그 오히려 국감에서 그 야당 의원들이 혼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동력이 완전 상실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국감이 사실은 정치부 기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여기서 네. 뭐가 묻지 있는 게 예. 굵직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너무 맹탕이었다. 그만큼 정보가 야당에 지금 그러니까요. 오지 않고 있다. 제보가 레임덕이 잘안 아니기 들어- 때문에 제보가 제보나 안 정보가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오지 않고 근데 있는 이제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예. 국감 준비를 제대로 못한 너무 거예요. 안 그러니까 라임하고 옵티머스 혹은 네.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 정도로 다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근데 그런 이제 것 같아요. 국감 직전에 혹은 국감 중에 이런 이슈들이 다 뭐 소멸되다시피 해버렸으니까. 김봉현 전 대표 옥중 네. 입장문도 나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권 4년 차 아닙니까? 4년 차에 악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 부분들이 네. 거의 뭐 결정적 한 방이 드러나지 않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진짜 맹탕이었어요. 제가 국감 오랫동안 봤는데 그래도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서 보는데 쓸 게 없어요. 특별히 머리 공방이 오가고 재밌어요. 줘야 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끝나는데 예. 그래서 남는 것이 이제 윤석열 총장밖에 기억이 안 남게 된 것이고 네. 여권은 다루지도 못했군요 오늘. 아니 여권은 특별할 게 없어요. 또 지금 큰 구도의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국감 이후에 구도의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싶은 대목은 대권 후보 구도가 그러면 보궐선거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그 여론조사 결과들 말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개요. 예. 네, 그거 안 하시고 가면 네. 저희 징계 받으신다. 저희 PD가 끌려가겠죠. 윤석열 검찰총장 설문조사는 데일리안이 아래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고요. 오세훈 윤석열 검찰총장 설문조사는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10월 3일부터 4일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MBS 민주당 35, 국민의힘 21 숫자를 거론하시면 이걸 말해야 돼요. 네. 숫자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이건 25일 날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 조사한 1,003명을 대상으로 22일에서 24일. 24일까지 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00명. 응답률 27.8.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법 좀 개정해 주세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그 조직에서 이런 논의를 적극적으로 좀 수용해서 네. 검토하고 있다고 너무 제가 여러 번 불합리해요. 네, 불합리해. 예. 나중에 그냥 자료로 내던가. 그렇죠. 자막으로 나가도 되는데.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에 다 등록이 돼 있기 네, 때문에 공표되어 네. 있는 조사기. 예를 들어서 내용만 거기서 확인하라 한마디만 해도 될 텐데. 예. 그렇죠. 할 때보다 불만이에요. 네. 발음도 안 좋은 제가. 자, 다음 주에는 그러면 여당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야당을 오늘 짚어봤습니다.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